안녕하세요. 차트 뼈 때리는 깔깔이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매물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리가 좋아 보였는데 왜 내가 사면 오르다가 항상 이런 곳에서 멈추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위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대부분 투자자 중 자리라도 확인하고 진입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많은 분은 자리도 모른 채 진입하죠. 하지만 진짜 고수는 다릅니다. 매수 자리보다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매물대는 차트 위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특정 가격대에 많은 투자자의 돈과 심리가 뭉쳐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지표보다 먼저 가격이 오래 머물렀던 구간을 봅니다. 매물대가 아래에 있다면 지지대입니다. 물린 사람이 많이 없기에 싸다고 생각하는 신규 매수세가 더 쉽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매물대가 머리 위에 있다면 저항선입니다. 이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마다 드디어 본전이다, 팔자 라며 물량을 던집니다. 여기서 쇼츠에서 말했던 물타기 이야기를 해보죠. 많은 분이 물타기로 평단을 낮추면 탈출이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준도 없이 물을 타는 겁니다. 머리 위에 두꺼운 매물대가 있다면 주가는 올라올 때마다 수많은 본전 매물을 계속 받아내야 합니다. 즉, 많은 거래량과 그걸 받아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당신은 아래서 평단을 낮추며 내 차례를 기다리지만 매물대가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당신의 평단까지 오기 전에 다시 밀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물을 타느냐가 아닙니다. 기준 없이 물을 타느냐입니다. 매물대가 소화되며 돌파하려면 그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강한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근거 없이 하는 물타기는 내 시드만 줄이고 탈출기에만 늦출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물은 언제 타라는 거야? 그냥 타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매물대가 소화되는 걸 다 보고 타라는 거야?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물을 탈 일이 없도록 좋은 자리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물을 타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물대 소화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경험과 기준은 이미 갖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미 좋은 자리를 볼 줄 아는 분들이시라면 대부분은 손절이라는 대응으로 물탈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물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에서 이 매물대를 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매물대 기준을 차트에 어떻게 표시할까요? 복잡한 지표는 필요 없습니다.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쌍봉 쌍바닥의 넥라인입니다. 먼저 흔히 쌍봉이라고 부르는 쌍고점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고점이 그려져 있는 차트입니다. 이곳의 넥라인에 수평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평선을 그었고요. 이 수평선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쌓은 가격입니다. 과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면 과거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이 흔적은 다음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후 상승이 나왔지만 저항으로 작용하여 뚫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쌍바닥입니다. 역시나 보이시는 차트에 쌍바닥을 표시 후 넥라인에 수평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넥라인에 수평선을 그었고요. 과거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고점, 쌍바닥,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중요한 자리인 걸로 확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후 지지대의 역할을 했고요.
이후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쌍봉 위의 고점이나 쌍바닥 아래의 저점도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은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에 가깝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건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물며 쌓은 이 넥라인입니다. 둘째, 오더블록도 매물대처럼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먼저 오더블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중에 잠깐 발생했던 음봉, 하락 추세 중에 잠깐 발생했던 양봉, 요걸 오더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보고 계신 차트에서 하락 중인데 발생한 양봉, 이걸 오더블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수평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더블록도 지지와 저항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으로 가고자 하나 결국 저항으로 작용하여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는 방법은 많은 매물대 선을 그어보고 연습하셔야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쌍봉, 쌍바닥, 오더블록처럼 보이는 곳의 체크가 아닌 주요 지지와 저항이 발생한 곳을 찾아서 그리는 겁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저항, 지지, 저항이 일어났던 곳에 매물대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또 보시면 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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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인 곳에 매물대를 긋는 겁니다. 쉬워 보이시지만 많이 해보시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려우시다면 그냥 매물대를 그어두고 내리시다 보면 지지와 저항이 잘 부딪히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저항, 지지, 저항, 상승 후 지지받고 상승, 이렇게 많이 그려보시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꼭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거래량도 중요하나 기준이 모호해 내가 그은 선이 맞는지 확인하는 보조 힌트로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기준들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매물대의 핵심적인 지지와 저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눈엔 마치 미래를 맞히는 예언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맞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자리를 미리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매물대 영상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매물대는 거래가 몰린 가격, 매물대가 위에 있으면 저항, 아래에 있으면 지지. 기회는 내 포지션의 자리에서 나오니 꼭 매물대의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매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매매에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